원장님들, 미용실 장사하시면서 벽에 부딪히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이 부족해서? 친절하지 않아서? 둘 다 아닙니다. 10중 8구는 미용실 문 열고 오래 버티다 보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과거에 미용을 해오면서부터 생긴 잘못된 인식이에요. 오래 버티다 보면, 한 자리에서 손님을 받다 보면 입소문이 나고 잘 될 거야. 솔직히 여러분도 이런 시대는 끝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은 하고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무서우실 거예요. 기술 배우기도 어려웠는데 매출 올리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단 내 루틴대로 출근해서 오는 손님한테 잘하자고 최면 걸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매출이 절대 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맴돕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할인도 해보고 클리닉 무료 이벤트도 해보고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할인도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내 고객들이 주변 지인들을 많이 소개해 준다거나 입소문이 난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대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나는 미용이랑 안 맞는 건가? 기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의 외모, 성격이 문제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점점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사는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매출이 낮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실행을 할 수 있냐, 못하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장사하는 방법을, 손님을 늘리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매장을 차려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미용 기술밖에 없으니까 자꾸 기술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기술력이 동네 1등 정도의 퀄리티 혹은 지역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갈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라면 기술로 승부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기술 좋은 미용실과 미용인은 무조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용실 운영을 단순하게 시술을 하는 공간이라고만 인식을 하는 건 요리사가 주방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처럼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방문하는 손님이 원하는 걸 실수 없이 해주기만 하면 주방에 있는 요리사가 요리를 잘했으니 손님이 많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이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식당을 차렸더니 사장님이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만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주문받은 음식 맛있게 만들어 주고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다음 손님 오면 또 정말 열심히 요리만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는 날에는 주방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 실력이 부족한가? 요리를 더 잘해야 되나? 그래서 쉬는 날마다 요리 학원도 다니고 더 좋은 식재료 사고 새로운 메뉴도 배웁니다. 근데 이상하게 손님은 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내 음식이 이 정도로 맛이 없는 건가? 원장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미용실은 주방이 아니라 식당이에요. 식당에는 주방도 있지만 홀 직원, 매장 관리 매니저, 총 책임자 등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해서 사람들이 식당에 많이 오게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서비스하는 곳이거든요. 주방에서 요리사가 요리를 열심히 한다고 식당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실 안에 시술하는 기술자가 몇 명이 있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자로서 시술을 잘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라면 다른 영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기술자가 일을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봐야 될 게 뭐냐? 기술자로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업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고 나는 이게 무엇이 부족한지 이걸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요소를 봐야 될까? 가장 먼저 기술자가 아닌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포지션을 바꾸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인구수도 많았는데 미용실의 수가 적었어요. 그리고 모든 미용실이 마케팅을 엄청 치열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오픈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쌓여서 매출이 올랐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건 식당도 카페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미용실이 너무 많고 인구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영업 방식을 고수한다? 장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이 이번 주 예약판을 확인했는데 수요일, 목요일 예약이 절반 정도 비어 있습니다. 시술자로만 생각하는 원장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단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 예약 좀 들어오겠지? 안 들어오면 발망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스타에 사진 하나 올려볼까? 하나 틱 올려봐요. 예약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쿠폰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할인 이벤트라도 해야 되나? 이벤트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한 분이라도 들어오면 이 한 분께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는 걸 잘하려고 서비스도 챙겨드리고 클리닉도 해드리고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면 다음 달, 다다음 달, 6개월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계속 똑같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결국 계속 들어온 고객을 잘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미용실을 사업으로 보는 원장님은 똑같이 예약판을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달 신규 고객이 줄었네? 그러면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새로운 고객이 우리 미용실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예약하게 만들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 요즘 40대 여성분들이 얇아진 모발 때문에 이 볼륨이 죽고 손질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분들을 타겟해서 우리 홍보를 좀 해봐야겠다. 우리 미용실에 그런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40대가 20대처럼 레이어드 펌을 그대로 하면 오히려 더 처져 보이는 이유, 40대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헤어 정보, 이런 식으로 40대 고객들을 타겟해서 끌어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럼 그 고객들은 나도 요즘 이런 고민인데, 나도 머리 뭐 해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하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용실의 다른 컨텐츠까지 보다 보면 여기는 그냥 펌을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내 머리를 제대로 봐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되니까 예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마케팅이란 이런 거예요. 비슷한 기술의 두 원장님이지만 한 명은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오면 잘해주고 끝이고요. 다른 한 명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매장에서 어떤 슬로건을 내거나 우리 미용실을 방문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 그걸 마케팅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시술만 하는 것과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미용실과 미용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미용 교육의 시장이 커져서 기술이 비슷한 미용실이 너무 많아요. 다들 머리를 평균적으로 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들 화장품 살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요즘 화장품 브랜드부터 종류 정말 많죠. 성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슷하게 싸게끔 가성비 있게 프리미엄 라인 뭐 진짜 세고 셌어요. 후기 좋은 제품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습크림 하나 사려고 검색을 해도 좋아 보이는 제품이 수십 개씩 나와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장품 회사들이 요즘 화장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돈 못 벌겠다 하고 사업을 그만두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이 커지면서 잘 되는 브랜드는 훨씬 크게 성장합니다. 대신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냥 우리 화장품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선택받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 수많은 제품 중에서 왜 내가 이걸 사야 하는지까지 만들어줘야 소비자들이 삽니다. 저는 지금 미용 시장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 미용 업계도 옛날보다 총 매출은 커졌어요. 한마디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거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 시대에 맞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용실을 주방처럼 옛날처럼 일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진짜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이 미용에 쓰는 돈도 다양해졌고 SNS를 통해 동네 밖의 고객까지 나를 알릴 수 있고 실제 소비자들도 내 머리를 잘해줄 것 같으면 옆 동네 다른 지역까지 충분히 갑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높은 객단가를 받고 일하는 미용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이 많아져서 돈 벌기가 힘든 시대다 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버는 공식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할 예정인 분들 혹은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매출 때문에 고민인 분들께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기술만큼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개만 드려볼게요. 다음 달에 신규 고객 10명을 더 만들어야 한다면 원장님은 지금 당장 뭘 하실 건가요? 바로 답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인스타 해야 되나? 블로그 해야 하나? 플레이스 해야 하나? 할인하면 될까? 이 정도에서 막히시나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지금 고객 한 분 앉혀드릴 테니까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능력과 배우지 못한 능력의 차이입니다. 우리 매장에 찾아온 손님의 머리를 잘하는 방법은 너무 잘 알아요. 많이 배웠어. 하지만 손님이 없을 때 새로운 손님을 만드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 몇 달째 제자리거나 신규 고객이 줄고 있거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하게 매출은 늘지 않아서 내가 미용이랑 안 맞나? 나는 딱 이 정도의 미용인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고 계셨다면 기술을 의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미용실을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손님이 없을 때 내가 새로운 손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서 막힌다면 원장님들이 해야 되는 건 정해졌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배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매출이 떨어지고 있거나 장사가 힘들어서 미래가 걱정되고 있다면 더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원장님들을 위해 미용실 매출 성장 마케팅 교육 설명회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신규 고객을 만들기 위해 내 미용실은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원장님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신규 고객과 매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면, 매출에 별다른 고민이 없는 원장님들이라면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 예약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몇 달째 매출이 제자리거나 떨어지고 있고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다면 이번에도 그냥 버티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고정 댓글에 미용실 매출 성장 마케팅 교육 설명의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단순히 찾아온 손님의 머리만 잘하는 원장님에서 필요한 손님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장님으로 바뀌고 싶다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